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추위가 끝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정말 엊그제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다음 주면 벌써 3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알록달록 꽃도 피고 또 두근두근 새학기도 시작하는 시간이죠. 모두들 새학기에 캠퍼스에서 벚꽃잎을 맞을 준비 되었나요? 앞서 복수심이 활활 뜨겁게 불탔던 리벤지 편과 달리 이번 2화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봄날의 캠퍼스에 설렘을 더해줄 기억조작 캠퍼스 낭만 콘텐츠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청춘피디아 리부트, 여러분과 함께 봄날의 기억을 조작할 대표 지필자 바풀입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도 소개할게요. 로이, 두부, 우디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5학기째 개강 여신을 꿈만 꾸고 있는 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강맞이 연노랑 네일로 바꾸고 온 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대학생 하고 싶은 우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 설렘 가득한 콘텐츠들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다들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로맨스 영화 덕후로서 작년에 개봉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눈독을 들여놨던 캠퍼스 로맨스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동감이라는 영화입니다. 개봉하자마자 그날 바로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영화 동감은 1999년에 사는 95학번 용과 2022년에 사는 21학번 문희가 무전기 교신을 통해 연결되며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2000년에 개봉했던 김하늘 유지태 주연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어요. 원작은 1979년도의 여자와 2000년도의 남자가 무전기로 연결되며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지만 2022년 버전은 반대로 1999년의 남자와 2022년의 여자가 교신을 통해 연결되는 거였죠. 이게 두 명이 개기월식 날 마법처럼 연결돼서 각자의 시간 속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특별한 우정을 키워나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20년 전 캠퍼스와 현대 캠퍼스를 오가면서 여러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인 시대말 감성의 레트로 로맨스와 오늘날 현실 캠퍼스의 톡톡 튀는 로맨스까지 모두 담고 있는 작품이라 그 낭만을 배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로이님이 소개해주신 동감이라는 영화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캠퍼스 로맨스네요. 굉장히 신박한 콘텐츠인 것 같아요. 로이님, 특히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1999년에 용이 99학번 새내기 한솔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편리한 카톡이나 전화는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과 한솔이 삐삐를 통해서 약속 장소와 시간, 그리고 서로의 옷차림 정보만을 공유한 뒤에 학생회관 앞에서 서로를 찾는 첫 만남 씬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오늘 살구색 티셔츠를 입었고요. 막 크로스백을 메고 있고요 하는 삐삐 소리가 배경에 딱 깔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와, 진짜 풋풋한 청춘의 설렘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로이님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간질간질하고 설레는 기분이 잔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우디님. 우디님은 어떤 콘텐츠 가져오셨나요? 사실 제가 가져온 콘텐츠도 배경이 90년대 후반인데요. 바로 건축학개론입니다. 와, 너무 유명한 캠퍼스 로맨스물의 정석이죠?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남자 주인공 승민은 20살 건축학과 신입생으로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음대생이었던 여자 주인공 서연을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어 우연히 둘은 같이 과제를 하게 되었고 서연을 향한 승민의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고백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고백하려던 날 아는 선배와 함께 있는 서연이를 보고 오해한 승민은 마음을 접고 서연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둘은 15년 뒤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둘은 서로를 추억으로 남긴 채 헤어지며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에 서연과 승민 둘은 이어지지 못했네요. 그래도 둘에게는 서로가 엄청 풋풋한 추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드 엔딩일 수도 있는 영화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기억 조작을 시켜주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기억을 조작해버리는 두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주인공들이 정말 매력 있어요. 남자 주인공인 승민은 표현에 서툴지만 추억을 소중히 하고 정도 많은 캐릭터인데요. 서연과 이어폰을 나눠 끼고 노래를 들을 때도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노래 좋다고 말해주는 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듣던 노래를 들려줬는데 별로야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금세 시무룩해지거든요. 그리고 첫눈 오는 날 만나자는 약속도 기억할 만큼 세심한 매력도 있어요. 오해로 인해서 서연을 멀리하던 중이었는데 서연과의 추억까지는 외면하지 않았죠. 비록 당일에 서연을 만나러 가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찾아가 서연이가 두고 간 기억의 습작이라는 앨범을 챙겨 간직했다가 15년 뒤 다시 만난 서연에게 돌려주었거든요. 이렇게 추억을 소중히 할 줄 알고 배려도 넘치는 캐릭터였으니 서연이의 첫사랑일만 한 것 같아요. 또 이건 제가 뽑은 명장면인데 당시 많은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장면입니다. 바로 승민에게 한쪽 이어폰을 건네며 들을래? 하는 장면인데요. 최근에 다시 보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서연이 직접 이어폰을 귀에 꽂아주거든요.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훅 들어오는 서연이의 매력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승민이었어도 반했을 것 같아요. 오, 제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고등학생 때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 대학에 대한 로망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해요. 실상은 좀 달랐지만 그때는 정말 영화처럼 수업 듣고 과제하고 연애할 줄 알았거든요. 우디님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군요. 혹시 건축학개론을 보면서 특별히 생긴 기대나 로망 같은 것들 있으셨나요? 건축학개론을 보면서 사실 연애도 연애지만 저에게 캠퍼스 낭만을 가장 크게 만들어줬던 건 바로 대학 수업이었어요. 고등학교의 정형화된 수업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수님 재량껏 진행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대학에 가서 국어, 수학이 아닌 재밌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상상을 하며 힘들었던 입시 기간을 버텼던 기억이 나요. 그 밖에도 영화에 나온 자취방, 술자리 등을 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대학생 낭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뤄지셨나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상상해봤던 캠퍼스 낭만이라던가 실제로 영화처럼 낭만이 있었던 순간이라던가 했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제가 10대 시절 접한 수많은 캠퍼스물이 그렸던 생활 그 자체를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과제랑 시험에 대한 걱정은 정말 생각조차 안 했고요.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었다는 자유를 바탕으로 친구들이랑 밤새 놀거나 아니면 다음날 걱정 없이 술 마시기 아니면 MT나 미팅, 과팅 나가보기 이상형과의 운명적 만남 아니면 카페 알바하면서 썸 타기 벚꽃 흩날리는 예쁜 캠퍼스에서 여유 즐기기 같은 것들을 많이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실제는 진짜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학업이 빡세고 걱정 없이 노는 것도 20살 때나 가능하지 점점 체력이 못 따라주고 맞아. 네, 그리고 또 다들 벚꽃의 꽃말 아시죠? 벚꽃하면 중간고사죠. 사실 저도 오히려 입시 공부를 할 때 두부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누구나 꿈꿨던 낭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입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낭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썰을 풀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낭만이라면 선배랑 밥약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축제하고 이런 거. 근데 실제로는 다들 그냥 너무 바쁘긴 하더라고요. 취준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치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또 다른 낭만을 찾아가는 저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긍정회로를 잘 돌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낭만 있고 좋은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찾은 또 다른 낭만이 무엇인가요? 그 속에서 찾은 새로운 낭만이라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가끔씩 친구들이랑 여행을 떠난다던가 아니면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서 따뜻한 음료를 들고 산책을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쌀쌀한 저녁에 조용한 학교 노천극장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아, 이게 대학생활인가 싶었어요. 설레는 노래와 함께한 그날의 추억은 저에게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오, 저도 근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학교 축제 때 그 잔디밭에 앉아서 선우정아님 라이브 공연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았겠다. 네, 진짜 그때 휴대폰 플래시들이 엄청 많고 딱 이렇게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서 와, 동기들이랑도 진짜 우리 지금 영화 같지 않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밤 공기랑 배경음악이 합쳐지면 진짜 영화 같은 기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청춘피디아 음악편에서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OST만 깔 수 있다면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일상 속 음악은 우리를 그 배경음악 안에 있는 주인공처럼 느끼게 한다는 얘기를 나눴었죠. 여러분은 만약 나의 캠퍼스물에 BGM이 있다면 특별히 깔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오, 저 있어요. 뭔데요? 저는 사실 맨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음악이 정말 그 기억들을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자주 듣는 등교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뭔가 그 배경음악처럼 내가 캠퍼스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또 캠퍼스가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로이님, 그 플레이리스트 우리 패널들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로이님이 소개해 주시는 곡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함께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 캠퍼스의 낭만을 더하는 제 등교송은요. 바로 아이유님의 어프라는 곡인데요. 이게 발랄한 멜로디 덕분인지 그 가사 덕분인지 오전에 딱 들으면서 학교에 가면 기분이 되게 산뜻해지더라고요. 자신을 멋진 서퍼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파도에 울렁거려서 개워낼 때도 있지만 지는 건 참지 못해서 결국 제일 높은 파도에 올라탄다는 가사라던가 뭐 부서질 타이밍은 본인이 정하겠다면서 높은 파도도 겁이 나긴 재밌지 뭐 이렇게 말하는 당당한 가사가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제 인생에 해주고 싶은 말이나 또 제가 했으면 하는 말이 그대로 잘 담긴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일 때가 가장 도전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만만한 시기긴 하잖아요. 그쵸,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노래를 생각을 했는데 이 어프라는 곡과 가사의 결이 좀 비슷하거든요. 바로 데이식스의 역대급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들었나 하고 제 재생 횟수 목록을 들어가 보니까 얘가 1위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과제나 시험에 허덕이고 사람에 치이고 뭔가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갈 때마다 이 곡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곡 내용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언젠간 지나갈 거고 매번 와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다 싶어도 잘 이겨내왔으니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게 더 현실적이어서 그런지 공감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뭔가 이 음악을 통해서 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힘을 얻는 느낌이에요. 역시 캠퍼스가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낭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치열한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치열함 속에 위로가 되고 낭만이 되는 곡이 있다니 너무 행운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시대말 캠퍼스 청춘물 콘텐츠들에 이어서 청춘이들의 캠퍼스 낭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 어느새 오늘의 이야기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기억조작 캠퍼스 콘텐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듣자 하니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실제 캠퍼스 이야기들과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들을 담은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던데요. 이제 제가 가져온 콘텐츠를 꺼낼 시간이군요. 저는 바로 치즈 인 더 트랩을 가져와 봤어요. 잘생기고 성격 좋고 돈 많고 심지어 꽈탑인 만인의 남자 유정과 그저 평범한 대학생 유정의 후배 홍설이 등장하는 드라마인데요. 홍설은 유정의 또 다른 모습을 알아버리고 어떤 접점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유정을 싫어하는데 유정은 그런 홍설에게 계속 말을 걸어와요. 그러다가 홍설은 유정에게 호감이 생겨버리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 둘은 사귀게 되죠. 그런데 홍설 옆에서 뭐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정은 되려 자신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는 홍설을 보면서 그동안 계속 들었던 자신이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확인해보고 싶다고 이별을 하고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명장면을 하나 뽑는다면요? 개강 후 학교에 돌아간 설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밉상 동기들 뿐이었는데요. 거기서 자신을 따라하는 민수와 조별 과제에 단 1%도 도움 안 되는 상철 선배까지 설이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에 설이는 사사로운 일들이 잔물결처럼 밀려와도 그것은 잔물결일 뿐 모두가 그러하듯 견딜 수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이들을 응원하기에 충분한 대사였던 것 같아요. 아까 두 분님이 이야기하셨던 배경음악의 메시지랑도 조금 비슷하죠? 그쵸.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정한 유정 선배 같은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까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당시 드라마를 볼 때 나도 저런 유정 선배 같은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대학 생활의 로망을 키웠기도 해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기억 조작 캠퍼스 낭만 콘텐츠라서 이 콘텐츠를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낭만 콘텐츠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낭만을 단번에 깨트려버릴 수도 있는 조금은 현실적인 콘텐츠라서요. 치즈 인 더 트랩은 대학의 이면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당시에도 치인트가 현실에 뭐 유정 선배 같은 사람은 없지만 그 대학 생활 자체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많이 받았죠. 맞아요. 그래도 뭐 적절한 현실과 이상을 잘 섞어서 만들어낸 캠퍼스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부님은 어떤 콘텐츠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캠퍼스물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였어요. 그 연플리 시리즈 진짜 많잖아요. 그중에 이번에 특별히 뉴 연플리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나요? 그 연플리 시리즈들을 다시 정주행하려고 봤더니 뉴 연플리라고 새로 나온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 시국의 2021 학번들의 대학 생활이 배경이라 저한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가져와 봤어요. 물론 이게 연애 플레이리스트라서 주인공들의 사랑 얘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 깔린 대학생활 모습들이 정말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나 대학 문화의 단절 등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꿈꾸던 캠퍼스 낭만을 이뤄가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메인 캐릭터들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유용민박이라고 불리는 4명이 주인공이고 이들의 우정과 사랑 얘기를 골고루 담은 웹드라마예요. 뉴 연플리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아마 작년에 유튜브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두부님 설명 들으니까 저도 옛날에 연플리 시리즈 열심히 챙겨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진짜 그 당시 대학 낭만 끝판왕 콘텐츠였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쵸. 뉴 연플리 저도 얼른 챙겨봐야겠어요. 두부님이 생각하는 뉴 연플리의 명장면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꼽은 명장면은요. 여주가 오랫동안 좋아하던 남사친을 겨우 마음 정리하고 새롭게 썸을 타던 서브 남주에게 고백을 받은 날, 그 남사친이 사실 자기도 널 좋아했었다라고 고백한 장면이에요. 진짜. 제가 최근 들어서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랑에 있어서는 그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인정. 맞아. 근데 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길진 않지만 지금까지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인생은 늘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타이밍이 같이 맞아줘야 된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근데 진짜 모든 만남에 타이밍이 거의 80% 이상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2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청춘피디아 리부트, 여러분의 봄날의 기억들을 조작해줄 캠퍼스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듣기만 해도 두근두근한 설렘과 낭만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캠퍼스가 갖는 의미에 대해 정의해 볼게요. 캠퍼스는 사랑과 낭만 그리고 가장 큰 용기의 공간이며 캠퍼스물은 이러한 시간 속 청춘들의 장면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낭만을 꿈꾸게 하고 결국은 새로운 낭만을 찾아가게 하는 청춘 기록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내린 정의 어떤가요? 멋있어요. 좋은데요?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소설에서는 대학교라는 공간이 인생의 한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특정한 순간만으로 박제된 공간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물론 현실 캠퍼스는 아주 바쁘고 까칠할 때도 있지만 정말 대학생 신분으로 즐기는 캠퍼스만의 낭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가오는 봄, 꽃잎이 흐드러지는 캠퍼스를 거닐며 낭만도 용기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빠졌네요. 참, 이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지금 청춘피디아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희가 기존 청춘예찬에서 청춘피디아로 채널 이름을 바꾸고 돌아왔잖아요.
새롭게 돌아온 만큼 더 똑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로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인사드릴 예정이거든요. 세상에, 심지어 2가지 프로그램이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뭐야, 이런 것까지 청순이들이 전부 알려준다고? 지금 이 시각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청춘피디아 정규 프로그램 그 첫 번째는 바로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 잡학사전 알쏠청잡입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대학생들의 똑똑 소식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청춘피디아의 2번째 정규 프로그램은요. 더 강해진 콘텐츠 위키피디아가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핫한 콘텐츠와 클래식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For Youth 스크랩 클럽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기대돼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 늘 그렇듯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진짜로 오늘 저희 청춘피디아 리부트, 기억조작 캠퍼스물 편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곡으로 김종환의 UNI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MC 바풀, 패널 로이, 우디. 두부였습니다. 안녕.